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폭스바겐이랑 중국 경찰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기업 윤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급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공급망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마 나이키 사건일 거예요. 1996년도에 라이프지에서 엄청난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뭐냐면은 파키스탄 아동이 나이키 축구공을 실로 꿰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게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나이키가 제3세계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공급망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었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대우 인터내셔널이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 아동 노동을 했다고 해서 나이키 협력업체에서 거래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공급망 자체에 대해서 이 감시의 눈이 점점 더 좀 더 세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ESG 중에서도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은 S의 사회 부분의 핵심 이슈인데요.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상 해외 이제 개발도상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원재료를 소싱해 오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 했듯이 그런 식의 아동 노동이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이슈가 벌어지면 이거 자체가 기업 브랜드에 엄청나게 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시민단체들이 예전처럼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대학이라든지 IT 회사하고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계속 갖춰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사실 대처를 계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하고 필립스 66 요 두 개 기업이 제목으로 뽑혔어요. 해외 언론에 어떻게 뽑혔냐면 공급망 인권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언론에 막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한 단체는 어디냐면은 세계 벤치마크 연합 WBA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기업 인권 벤치마크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발표였냐면 230개 기업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절반가량이 UN에서 말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인권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특히 스타벅스하고 필립스 66 같은 22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13개 주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중에서 개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권 이슈들을 쭉 들여다보면 85%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일어났던 이 인권 이슈가 22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뭐 사망이나 부상 같은 아동노동, 강제노동, 그리고 인권 침해, 보건안전 침해 이런 이슈였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만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가 생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한 곳은 4%도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잘한 기업들도 몇 곳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니레버, 아디다스, 애니는 이태리 최대 석유회사고요. 에릭슨, 스웨덴에서 한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데요. 이런 곳들은 지난 1년 동안 인권 관련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기업이다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해외 언론들을 보면 공급망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이곳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은 지금 1년, 2년 전부터 많은 이제 언론과 그 인권 단체들이 인권 침해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1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고문이나 낙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슬람을 비난을 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도록 하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폭스바겐이 공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폭스바겐이랑 중국 경찰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기업 윤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같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삼아가지고 미국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인도 보류 명령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신장에서 원사를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갭 같은 경우는 올 3월부터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나오는 의류는 소싱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인데, 폭스바겐은 공장 운영을 계속하겠다라고 CEO가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600명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1년에 2만 대가량 자동차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권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폭스바겐 공장이 중국의 근처인 준군사 경찰 조직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여기에 이제 공장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럽의 시민단체, 유럽의 소비자들의 이런 그 인권에 민감한 이런 눈치도 봐야 되고 중간에 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애플의 경우도 최근에 또 보도가 되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대만의 협력업체였어요. 페가트론에서 학생들을 근로자, 노동자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야간 근무, 초간 근무를 시켰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도가 돼서 거기에다가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신규 발주를 여기서 하지 않겠다고 아예 거래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감독을 맡았던 임원도 바로 해고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규 발주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애플은 그전에 폭스콘이라든지 아니면 캐처 테크놀로지 같은 중국의 협력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조금 미적미적 거렸다가 막 비난이 많이 쇄도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신규 발주를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민감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열대 우림을 훼손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 인권단체들의 시선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코린도 그룹이라고 한국계 CEO가 운영한 사우스 코리아라고 아예 딱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계 CEO가 운영을 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코린도 그룹이 우리나라 CEO가 가서 인도네시아에 개척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한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가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열대 우림을 훼손하고 불을 질렀다, 방화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인권단체들이 예전에 기소도 하고 지금은 그린피스가 아예 그 영국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인공위성이랑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걸 가지고 BBC에 쭉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비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 공급망 이슈의 리스크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